안녕하세요. 무성브릿입니다. 오늘은 낮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합니다. 오늘은 추세 매매에서 뭐 여러 가지 추세 매매 할 때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타점이고요. 뭐 제가 특별히 만든 타점은 아니에요. 특별히 만든 타점은 아니고, 오늘 저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하나손해보험을 거의 이제 종가, 물론 이제 장중에 매매를 조금 하다가 종가에 다시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는 예를 들려고,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이 하나투자증권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샀으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2,000원, 뭐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2.5배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손해보험도 뭐 이런 부분에서 샀으면, 그쵸? 이런 부분에 샀으면 거의 뭐 50% 정도 육박하나요? 지금 여기 상승폭이 한 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 싶죠. 근데 이제 실제로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사는 게 생각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외로 쉽지가 않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게 나중에 치고 올라갈까? 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사야 되는데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음봉 종가에서 사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의 10%를 잡을 건가, 아니면 121선을 깨면은 손절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봉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소액 분할 매수를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서 이런 부분에서 팔고, 다시 이런 부분에서 사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팔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부분에서 살 것인가 딱 원칙을 정하고,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이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를 타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승 추세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제 상승 추세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일 때 매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보면은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번 뽑아줬잖아요. 상승을 이렇게 한번 뽑아주면 이렇게 반드시 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조정을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느 주식이나 다 거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서 나가는데, 그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뽑아준 다음에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21선을 깨고 내려가고 거래량을 이렇게 실어서 다시 21선 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물론 여기서 잠깐 꺾였다 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상승 추세를 이제 다시 이어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주식을 가지고 과거에 보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예,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충분히 실어서 상승을 했지만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종가상. 예, 종가상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매수는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분이, 예, 요 라인 부분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여기 정도 부분이 이제 손절 라인인 거죠. 예, 손절 라인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예, 다행히 아이고 손절이 한번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예, 다시 이 조종시 이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대비 이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21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를 하고 얘가 약 9% 정도 하니까 요 정도를 종가까지는 9% 올랐으니까 요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다시 여기서 바로 조정 나오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갔네요. 예, 그냥 갔고 얘는 이 종가 살짝 깨는 정도까지만 내려왔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뭐 분할 매수는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종가에서 샀다 그러면 예, 약 38%, 39%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했겠죠. 예, 가능했겠고 이렇게 상승을 한번 뽑아주면 잠깐 일이 있어서 녹화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샀으면 3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분할 매도가 나갈 거고 여기서 이제 다 전량 매도가 나가야겠죠. 왜냐면 다시 이제 조정한다는 신호를 보여준 거니까 물론 뭐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고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다시 이례적인 거래량이 생겨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 되고 저는 오늘 샀습니다. 이제 어제 못 봤으니까 뭐 3% 어제보다 이제 3% 정도 더 비싸게 산 거지만 뭐 그래도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은 뭐 한 여기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1선도 이제 꺾이려는 거를 그쵸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꺾이려는 거를 다시 되돌렸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선, 61선, 121선으로 해서 이제 정비하리고 다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저의 매수 타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매수 타점이에요. 예, 추세 매매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손해보험을 뭐 단순히 지금 하나손해보험인가? 예, 하나손해보험인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이것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도주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작년 실적을 보면은 뭐 좋지는 않아요. 그쵸? 700억 정도 되고 얘가 지금 시총이 5,600억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올해 이제 엄청나게 실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작년 4분기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보니까 리포트를 보면 이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도 이제 왜 그러냐면 손해율이 나쁜데
굉장히 안 좋죠.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메리츠가 엄청나게 치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로 나가면서 무리하게 이제 상품을 판 거죠. 예, 그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죽는 소리 하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실손보험료를 올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손해율이 개선되는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금리 상승이라든가 주식 시장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노모 스팸 전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을 깨고 살짝 깨고 내려갔다 이렇게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그래서 이제 타점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들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굳이 21선을 깨지 않고 21선 정도에서 반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서 양봉을 세워서 이제 다시 갈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고, 당연히 이런 양봉이 만들어질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뭐 거래량이 그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시면은 뭐 이익이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다지 이렇게 늘어나 보이지는 않죠. 다른 증권사에 비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낸 겁니다. 왜냐면 뭐 대신증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대신증권만 보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확 개선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기로 보면은 1분기에 이렇게 적자를 시현했고 2, 3, 4분기는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또 하나 그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저거를 갖고 있어요. 두나무. 투자증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 그 회사거든요. 뭐 이거 왜 안 나와 있어? 하여튼 그 지분을 인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겠다. 이 블로그에 보면은 어디니? 하나투자증권 지분 6.15% 갖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그거를 그 손절 라인을 이제 어디로 잡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아주 타이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봉의 저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종가 대비 한 10% 되는 지점, 10% 되는 지점, 뭐 한 요 정도 될까요? 10% 되는 지점을 손절 라인으로 이제 잡고 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손절 라인을 왜 잡냐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죠? 21선을 깨면은 여기서 샀을 때 21선을 깨면 매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내가 약간 좀 길게 보겠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1차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양봉을 그리면 이때 2차 매수,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양봉을 그리면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왜냐하면 이제 업비트
마켓의 어떤 그 코인 거래 대금이 워낙 커서 엄청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지분권 이익으로 잡히겠죠. 예, 지분권 이익으로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이 중요한 거니까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서 양봉을 그릴 때마다 한 2, 3차까지 따라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안 잡고 있는 거죠. 손절 라인을 안 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월덱스인데 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렇게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돌파하는 타점을 보여준 거고, 하나투자증권은 21선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뭐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보면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이게 다 매수 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21선 위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되돌려서 다시 날아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오면 보통 21선 근처까지 오거나 살짝 깼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1선 위에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봉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쵸? 매수가를 위협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 쭉 상승해 나가고 여기서는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보면은 요봉에서 요 도지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매수 타점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해서 뭐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깼잖아요. 이봉에서 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약 77%. 그러니까 이봉에서 그냥 익절할 수도 있고, 요봉에서, 그죠? 익절할 수도 있고, 뭐 지켜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각자 잘 판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스템은 이제 강하니까 다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번에, 손절하는 그 21선 깨질 때 손절하는 거하고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유연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리듬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